안녕하십니까, 최재형 교수입니다. 오늘은 티타임즈와 이영 장관님을 모시고 제가 영광스럽게도 인터뷰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쫓아다녔잖아요. 네, 너무 유익한 정보 많이 주셨죠. 아니, 근데 제가 후회했습니다. 거의 하루에 2만 보 정도가 너무 열성을 가지고 계셔서. 전 이후에 또 걸었습니다. 또 그러셨어요? 네. 부스 또 가보고 저녁 때 우리 스타트업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호기심이 너무 많으신 저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지쳐서 자느라고 후회 안 했는데 예. 아침에 깰 땐 후회했습니다. 근데 아침에도 계속 기업들을 탐방을 하신 것 같아서. 대기업들 관 주로 갔고요. 잘 갔다는 생각이 드는 게 대기업만의 제품이나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니라 대부분 중소기업이랑 벤처기업이랑 콜라보한 결과물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확실히 달라지고 있구나 그런 그러니까 느낌 받았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대기업을 보셔도 우리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하고 어떻게 매치를 시킬까 그것만 고민을 하시는군요. 그럼요. 아니, 그러시면 과거에는 한 기업의 수장이셨고 지금은 이제 중소기업이나 우리 스타트업을 이렇게 대변하고 계신데 여기 오신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어떤 이유가 있으셔요? 일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예. 우리 K스타트업 세계로 쑥쑥 뻗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배우기도 하고 경험도 쌓고 응원도 하고 그러려고 왔고요. 특히나 지금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거의 연합군 수준의 그렇죠.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스타트업을 글로벌 유니콘 정도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뒷받침을 해야 될지 제가 인사이트 얻으러 왔습니다. 제가 어제 장관님을 쫓아다니다가 너무 피곤해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거기에 K스타트업 이 옷을 입고 온 친구가 있었고요. 해외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젊은 친구가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외국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Many K스타트업, 이번 전례가 아주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우리 K스타트업 관에만 지금 51개 기업이 나왔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한 기관마다 하나씩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 이렇게 통합해서 나오게 된 그런 특별한 이유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한번. 대한민국 그러면 일단 한류라고 하면 맨 처음에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K-팝입니다. K-팝 이후에 오징어 게임 같은 영화, 드라마가 진행이 됐고요. 덩달아서 K-뷰티, K-푸드가 예.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테크 에어리어에서는 K-스타트업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예, 있어요. 그 얘가 이번에 보시면 CES 혁신상 씹어 먹었잖아요. 지금 예, 대한민국 제가 스타트업이. 페이스북을 봤는데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럼요. 아주- 너무 자랑스럽죠. 저는 몇 개인지 수상을 알고 있는데 예. 약간 엠바고도 있어가지고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래서 이미 산업계와 경제계가 주목을 시작했기 예. 때문에 충분히 우리 글로벌로 연합군이 나아가기 위해서 K-스타트업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실제로 그 브랜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을 좀 선언하는 의미가 이번에 굉장히 큽니다. K스타트업 관에만 해도 51개 기업 중에서 혁신상이 대단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혁신상 한 600여 개 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수상을 하고, 근데 그 중에 또 스타트업들이 한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다음에 스타트업 숫자가 많이 나온 국가가 프랑스더군요. 프랑스에 제가 어떤 보도를 보니까 200여 개 기업 중에 17개가 혁신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그래서 제가 17개를 다 확인했어요. 근데 이상하다, 우리 K스타트업에는 이렇게 조금의 기업인데도 40개가 넘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어떤 자긍심 같은 게 있으시잖아요. 어떠세요? 일단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이 벤처 3.0인 것 같아요. 벤처 1.0이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이 보급됐을 때 굉장히 많은 선배님들이, 저는 1.5 정도 됐는데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도전들을 했고 실제로 그중에 성공으로 이어진 케이스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도전이 밑거름이 되어서 이제 벤처 2.0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바일 시대거든요. 예. 그때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전에는 네이버 정도였다면 이제 카카오를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유니콘으로 올라오기 예.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경험과 함께 인프라가 좀 만들어진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벤처 3.0이라고 보는 것은 이제 디지털 경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라는 게 물리적인 이런 지구 안에서 있었던 예. 이 어떤 유형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다양한 디지털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시도를 해봤거나 예. 산업군을 보유하고 있고 또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갖고 디지털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코로나가 3년 정도 왔었는데
인류에겐 큰 재앙이었지만 디지털 경제 측면에서는 굉장히 속도를 당겼던 경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삼박자들, 그다음에 우리 선배님들의 노하우들, 예, 예. 또 다양한 실험적 어떤 연습과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지금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K 스타트업이 글로벌을 예, 넘어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해외도 주목하고 저희도 정책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레카관 입구에 보면 전부 코리아라고 이렇게 현수막이 전부 걸려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CS가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 가전에 대한 그런 거였는데 이게 유레카관은 완전히 한국 기업들에 누가 저에게 CS 좀 어때요? 그래서 여기 코엑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한국 분들이나 기업이 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졌다. 저희는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보다 보니까 기업의 수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생각나는 어떤 기업이나 분야 같은 거 있으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예. 그 중에 첫 번째로 꼽으라 그러면 제가 회사명은 이제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점자책을 보잖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디바이스화 해가지고 보지 종이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그런 혜택이 좀 적었는데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태블릿에 놓일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특수 전용 단말기로 보내면 점자 형태로 해서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IT라는 혁명과 같은 기술들에 소외된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라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저도 그리고 그런 어떤 철학적 가치를 갖고 시작한 기업이 최근에 미국의 교육부를 통해서 한 300억 정도의 계약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있는 다양한 교육부에도 컨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한창 하고 나서 당신의 기업가 정신은 뭡니까? 그것이 애매하면 성공도 고통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자신만의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확실한 기업가 정신을 갖고 시작한 스타트업을 봐서 존경스럽고 아주 흡족했습니다. 이번에 CES 2023이 서스테이너블 테크놀로지, 디지털 헬스, 인간을 위한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ESG도 이렇게 하고요. 근데 저는 약간 깜짝 놀란 게 지금 말씀하신 사람을 위한 기술과 ESG에 대해서 사실은 스타트업이 ESG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 K 스타트업의 기업들도 디지털 헬스, 바이오, 서스테이너블 뭐 이런 기술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람을 위한 기술을 좀 더 강조하신 그런 느낌입니다. 혹시 우리나라가 스타트업의 강국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ESG나라는 어떤 이렇게 철학과 관련된 기술과 제품이 나온 거에 좀 주목하셨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스타트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부분도 지원을 하는데 굉장히 달라진 게 뭐냐면 2030 세대의 소상공인 창업이 늘어났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일 때는 취업도 대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기업에 대한 선호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아니면 내가 어떤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보완하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이 창업 동기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벤처가 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아니 저희는요 그냥 지금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것들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소비 트렌드도 바뀌고 있고 경제 시스템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젊은 층들이 생각하는 경제적 영위를 위해서 하는 경제 활동이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기술 위주로 모여 있는 것이 CES이긴 하지만 똑같은 기조인 것 같아요. 사회에 대한, 환경에 대한, 우리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이런 걸로 출발하는 기술 벤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다른 때보다도 기업가 정신과 자신만의 철학, 스토리, 가치를 입혀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한층 K 스타트업이 글로벌하게 전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의 철학을 가져라라. 기술은 인간의 불편함이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빌 게이츠가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비슷하신데 우리 소상공인도 사실은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입혀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장관님은 기술적 이해도가 높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일단 기술을 굉장히 사랑하고요. 오늘 아침에 부스들 많이 돌았는데 크게 현수막에 써 있는 게 뭐였냐면 미래에 배팅하지 마라. 미래를 건설하라.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그거 아주 멋진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엔지니어링 파워 딱라고 써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가 분명히 엔지니어들의 파워로 새롭게도 건설될 것인데 그것이 산업화 시대와는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은 어떤 기술과 어떤 제품이 무엇을 위해서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 선한 영향력 위에 어떤 발전을 꾀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확실히 가져가야 되고 굉장히 공론화되고 있다. 라는 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관님 제가 이번에 와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애들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들을 이제 국제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와중에 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열심히 일하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격려 이런 것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요. 예. 예전이랑 다른 게 이게 학교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대학관, 무슨 대학관 예.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저는 여기 총장님들도 꽤 많이 만나 뵀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산업화 시대에서 창업이라는 개념이 유통, 영업도 잘해야 되고 뭐 고객도 알아야 되고 자본도 많아야 되고 이러다 예. 보니까 그 경험 있는 시니어 창업이 성공률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확실히 디지털 경제 창업은 PC 하나, 태블릿 하나, 스마트폰 하나, 그다음에 내가 구사할 수 있는 랭귀지,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지역에 있는 파트너들이랑 함께 이게 가상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경험의 축적에 비례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어떤 도전적인 시도에 의해서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는 상황으로 바뀌다 보니까 전 연령에 대한 문제가 허들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경험에 비례한 결과가 아닐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것도 우리의 K-스타트업의 파워를 앞으로 더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고 격려가 되고 또 창업을 하고 이런 선순환이 그렇죠. 계속 이어지고 네네. 여기 계신 스타트업들이나 우리 나라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정책 또는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죠. 대한민국에서 처음엔 벤처라고 얘기를 불렀죠. 예. 그다음에 지금은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었고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게 사실은 도전의 일환이었고 경험이 축적이 되면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어야 됐는데 우리 생태계가 좀 창업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참 많은 실패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그중에는 비약적인 성공은 아니었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돼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더 이상 실패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의 시도를 규정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계속 도전할 수 있게 문을 여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유니콘 기업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큰 전환에 있어서도 건실한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지원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가 됐든 새로운 경제 체계가 있을 땐 새로운 챔피언들이 만들어지고요. 챔피언들이 만들어 높이와 넓이에 따라서 함께 가는 팀들이 또 다른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화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딥테크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테크 분야의 유니콘을 만들기 위해서 향후 5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가 2조 정도의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지금 중소벤처기업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펀드가 한 6조대거든요. 큰 돈이네요. 네, 올 12월 말까지 8조대로 올릴 거고요. KSC라고 코리안 스타트업 센터가 전 세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동안은 좀 미국 중심이었다면 유럽이나 중동 우리가 가보지 않은 다양한 나라로 거점을 넓힐 거고요. 또 우리가 작년 9월에 뉴욕에서 스타트업 서밋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CES도 그렇고 하여튼 다양하게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교두보 만들어 가겠습니다. 좋은 성과 내시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를 위해서 너무 애써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